냉동장치에서 59번 문제, 냉동장치에서 안전운전상 운전 중에 점검해야 될 중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냉동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흡입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증발 온도가 나와야 되겠죠. 1번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고, 유압과 유온은 유압이 형성되지 않으면 냉동기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몇 초? 90초 이내에 유압이 형성되지 않으면 몇 초요? 네, 이제 벌써 잊어버렸어요. 60에서 90초. 그 다음에 냉각 수량과 수온이 과다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냉각탑이 고장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냉동기가 또한 씁니다. 냉동기의 회전 방향, 방금 수업에서 했던 거죠? 네, 냉동기 회전 방향은 언제 하는 거다? 가동 전에 회전 방향을 정리해 줄 겁니다. 60번 문제. 냉동기 운전 중 토출 압력이 높아져서 안전장치가 작동하거나 냉매가 유출되는 사고 시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냉매가 유출되면 점검해야 되는 걸 여러분한테 물어보고자 하는데 문제에서는 안 와도 되는 것은, 토출 압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뭐가 높아졌다? 응축 압력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응축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불응축 가스. 무슨 가스? 네, 그래서 개통 내에 공기 혼입이 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응축기에 냉각 수량이나, 그럼 순행식이네요. 풍량이면 공냉식이네요. 네, 이게 모자라도 응축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응축기와 수액기 간의 균합관. 무슨 관? 네. 응축기와 수액기는 왜 균합관 설치하죠? 응축기 온도가 높아요? 수액기 온도가 높아요? 또 수액기 온도가 높아진다고. 응축기는 냉각수가 냉각을 해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수액기는 기계실에 있다 보니까 열받아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게 응축기 상부와 수액기 상부를 연결하는 관, 무슨 관? 균합관. 균합관에서 뭘 도출하죠? 방금 했는데 불응축 가스를 빼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빼온다? 불응축 가스. 균합관에서 불응축 가스를 빼옵니다. 흡입관 여과기가 막혔다. 스트레이너가 막혔다는 이야기는 토출 압력하고 상관없이 저압이 하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요? 4번. 문제를 풀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냉동기 운전하러 가면, 아, 응축 압력이 높아졌네. 문제가 있네. 평소에 잘 돌아가던 데다가 유성 매직으로 쫙 점 하나 찍어 놓으면 표시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보던 압력보다 높아졌네. 이것만 가지고도 응축기 개통을 점검해야 되거나 아니면 불응축 가스를 점검해야 되거나 이렇게 경험이 쌓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1번. 냉동기 운전 중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냉매누설, 애갑축, 벨트 장력, 윤활 상태. 벨트 장력 운전 중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벨트가 있다는 이야기는 압축기 종류 중에 개방식, 반폐식, 밀폐식 세 가지 종류인데 어떤 거일까요? 개방식. 감사합니다. 62번 문제. 보일러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운전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제가 교육해드렸나요? 네, 교육해드렸어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일러 가동 중에는 작업자가 정 위치를 지켜야 된다. 됐죠? 네. 2번. 압력 방출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하연 검출기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된다. 맞죠? 네. 그러면 급하게 볼일 보러 나갈 때는 뭐 해야 돼? 외출기를 쓰고 나가시면 문제가 안 생겨요. 외출기, 아이, 싶어서 안 쓰고 나갔는데 그때 사고가 난다고. 100번 나갔는데 한 번이면 문제가 되죠? 외출기에 쓰고 나가시는 말씀 드리고, 압력 방출 장치의 개방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맞죠? 압력 방출 장치는 평소에 어떻게 된다? 잠겨, 안전장치는 잠겨 있어야죠.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고수위 조절 밸브와 펌프의 상태는 당연히 잘 돌아가야 보일러가
동작이 될 겁니다. 펌프가 안 돈다면 저수기가 걸릴 거니까. 63번 문제. 보일러 점화 시 역화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치해야 될 사항은 뭐죠? 프리퍼지. 프리퍼지는 뭐 하는 거죠? 1, 2, 3, 4번 중에 찾아주세요. 네. 가스 분출. 미연소 가스입니다. 무슨 가스? 미연소 가스를 분출하는 걸 뭐라고 그래? 프리퍼지라고 한다. 원래에서 운전하러 가서 프리퍼지만 알아도 일단 용어가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64번 문제. 보일러 운전 중 가장 주시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책에 곱하기 또 안 하시죠? 연소 상태, 수면, 압력, 온도. 뭘까요? 네. 온도계가 달려있는 보일러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웬만한 압력계로 달려있지. 4번 온도. 65번 문제 가도 될까요? 65번. 연소장치에서 역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점화 시 착화가 늦어지면 역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연소 가스가 있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고요. 압입 통풍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아도 안 되는 거죠.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일러 회사에서 딱 맞춰줍니다. 계산까지 해가지고. 세 번째, 장치 내에 미연소 가스가 체류할 경우 역화가 일어나겠죠. 네 번째, 연료보다 공기를 먼저 공급한 경우. 공기를 먼저 공급해놓고 연료 붙여서 불을 붙인다고요. 4번이 정상적인 거죠. 문제 틀리게 만들어놨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안 도와주면 65번 문제는 거의 틀리고 올 거라고. 저도 잘 읽어보지 않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은 곱하기를 해주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6번. 파열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은 고수위, 저수위, 압력, 과열. 고수위로 파열이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완전히 액봉사고가 일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네 가지 중에 파열이 가장 확률이 적은 것은 고수위입니다. 67번 문제. 보일러의 파열 사고 중 구조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다. 구조상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취급, 설계, 재료, 공자. 이게 구조상 결함은 보일러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취급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운영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68번. 다음 중 보일러 파열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과 관계 없는 것은 구조불량, 연료 선택, 구성재료, 제한압력. 구조불량은 보일러 깨지죠. 네. 연료 선택에서 증발량이 높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정상적인 운전이 되는 건데 연료 부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지. 예. 구성재료가 불량해도 되고, 압력이 보일러가 10kg짜리 보일러인데 20kg 올라가면 터질 확률이 있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몇 번이요? 2번. 보일러 안전관리가 요게 좀 어려워요. 거의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맞춰야 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69번. 다음 중 매연이 발생한 원인과 관계없는 것은, 매연이라는 이야기는 불완전 연소, 제대로 안 들어가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공기가 모자라네, 공기와 산소가 모자라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계없는 것은 통풍이 부족하면 공기 모자라네, 맞죠? 미연소 일어나겠죠. 연소실의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으면 불이 잘 타요. 잘 타요. 2번이 답이고, 용적이
작아도 미연소가 일어날 수 있고, 연료된 공기와 혼합이 잘 안 돼도 미연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면은 우리가 한글로 뭐라 그래요? 거름이라고 그러죠. 네. 거름이라고 그러죠. 70번. 보일러에 사용되는 압력계로 가장 널리 쓰이는 압력계는 스님 무슨 관? 방금 보셨죠? 네, 부르동관 압력계입니다. 71번. 보일러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급수계통, 분출계통, 증발량, 한수배관의 누수 몇 번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물이 모자라네 이야기예요. 물이 적게 나가거나 많이 나가거나 세거나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됐죠? 네. 근데 증발량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나가는 물량이 적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될 것이고요. 72번 문제. 가스보일러의 점화전 주의사항 중 연소실 용적의 몇 배 이상의 공기? 프리퍼지는 4배 이상.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그죠? 13번. 가스보일러 점화 시 주의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1번. 용적실 내에 몇 배? 4배. 점화는 3, 4회 이내로 착화돼야 되겠죠? 이건 안 배운 거다. 그죠? 착화는 한 번에 일어나야 돼요. 3, 4회가 아니고 한 번. 몇 회? 한 번 안 붙으면 완전히 처음부터 프리퍼지도 새로 해야 돼. 왜? 그 안에 미연소 가스가 들어있을 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불이 꺼졌다 하면 연료 공급을 중단시킨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프리퍼지 하고 다시 불 붙여야 된다고. 보일러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프리퍼지. 연료 잠그고 프리퍼지. 그 다음에 정상 운전. 그래서 한 2번 해서 딱 바로 불이 안 붙으면 뭐 해야 돼? S 신청해야지. 왜? 번호는 내가 못 고치니까. 여러분 번호 고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전관리하는 사람들이지. 4번. 번호의 스파크 상태가 정상인가 확인하는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일러? 확인할 수 있죠. 있습니다. 번호 뒤쪽에 가면 점검구가 딱 있어요. 불이 어떻게 붙는지 쫙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보일러 불 켜놓고 쳐다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불멍 때리기 정말 좋아요. 불이 아름답게 쫙 엔진 제트기 엔진 뒤에서 눈 대고 보는 것처럼 정말 이쁩니다. 74번. 보일러의 냉동기 안전수칙에서 74번. 기수공발. 영어로는 캐리오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예, 이제 중요한 용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게 프리퍼지가 가장 보일러에서 중요했고, 두 번째가 캐리오버입니다. 캐리오버가 뭐예요? 예, 거품이 생기는 현상. 수면에 튀어오르는 현상. 전기에 물방울이 혼입되는 현상. 응축수가 유속으로 간벽을 치는 현상. 답이 뭘까요? 전기에 물방울이 혼합돼서 운반되는 현상. 캐리오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보일러가 있습니다. 노통 연관으로 그리면 좋은데 노통 보일러만 그릴게요. 연관 보일러면 연관이 많아서 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을 채워 놓는데 물이 증발해서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전기로 계속 빠져나가니까. 예. 전기로 빠져나가는 건 물만 나간다. 불순물도 나간다. 불순물 나가요? 오, 완전 큰일 나실 분들이네, 이분들이. 물을 끓이면 순수한 물만 나간다고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농축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시나요? 불순물들이 계속 쌓이고 쌓인다고. 여기는 순수한
수증기만 나가니까, 그죠? 예, 농축이 되면 이제 진해졌겠죠? 이때 물이 수증기와 함께 뭘로? 거품으로 올라와요. 거품으로 올라온 게 많아지면 수증기와 물방울이 배관으로 혼입되는 현상을 캐리오버라고 한다고.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을 정확히 외우셔야 돼. 그냥 보면 1번, 2번도 답이에요. 거품 만들어지잖아요. 수면에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다? 운반되는 현상을 캐리오버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가능한가요? 응축수의 전기의 유속으로 관벽을 치는 현상은 뭐예요? 스팀 해머. 뭐라고 한다? 스팀 해머는 언제 발생하죠? 스팀 보일러 초기에 스타트 할 때. 아이, 감사합니다. 누가 질문했죠? 기억님. 농축 네. 저희가 생겼을 때 청소가 가능한지. 아, 보일러를 이제 이 보일러에도 드레인 밸브가 있어요. 네. 드레인 밸브를 오픈시키면 물이 나오겠죠? 안 나와요. 생각보다는 안 나와요. 왜? 관 안에 공기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연다고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좀 떼서 압력을 올려요. 1kg, 2kg 정도. 그리고 밸브를 열면 압력 때문에 쫙 쏟아져 나온다고. 이거 전부 다 가르쳐 드렸어요. 보일러 수해야 될 때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물을 정수 처리를 해가지고 수처리를 해서 집어넣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보일러 물 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죠. 가을 돼서 봄까지는 보일러 물을 뺄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농축되지 않게끔 물 수처리를 잘 관리해줘야 되는 게 우선이고, 물 빼면 이제 4월달이나 난방이 필요하지 않을 때 오버홀 들어간다고. 물 내가 빼요. 오버홀 공사 하시는 분들이 빼야 돼. 공사 하시는 분들이 빼지 우리가 빼서 청소할 일은 없다는 얘기. 자, 75번 보너 연선 시 방폭문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슨 방지? 네, 역화로 인한 폭발 방지를 위해서 방폭문을 설치하는데, 역화로 인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뭐였죠 아까? 프리퍼지. 방폭문이 문제가 아니고 프리퍼지가 먼저고. 76번 문제. 보일러 점화 전에 프리퍼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오네요. 뭐죠? 폭발 방지. 폭발 방지. 77번. 사용 중인 보일러의 점화 전 일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 켜기 전에 뭐 봐야 돼요? 수위, 압력계 기능. 이거는 압력계 기능은 사실은 볼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 있다? 0점에 딱 떨어져 있느냐. 켜기 전이니까 압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0점에 있느냐를 보시고. 세 번째, 연료가 석탄일 경우는 오일 펌프와 프리히트를 작동시키는. 연료가 석탄일 때는 없어요. 오일 펌프 프리히트가 없어요. 오일 펌프가 없는데 뭐.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 놨네요. 3번이고 댐퍼, 밸브, 급수 장치를 조절해놓고 보일러를 점화합니다. 보일러의 냉동기 안전관리에서 424페이지 78번 문제. 보일러 점화 시에는 논의 가스 폭발과 저수위 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점검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 보일러 켜기 전에 점검 사항 중 틀린 것은 통풍장치, 연수장치, 급수계, 스케일. 스케일은 우리가 켜기 전에 볼 방법이 없어요. 시즌 끝나고 스케일이 끼었겠다라고 판단되면 뭘 한다? 오버홀. 완전히 뜯어서 분해해서 연관 청소하고 스케일 제거하는 일을 해냅니다. 79번. 보일러 사용 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운전을 정지하지 안 된다고 했을 때 순서.
가장 먼저 긴급 운전이니까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연료 공급을 중지한다. 두 번째, 예, 이제 프리포즈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1, 2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공기 팬을 끕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스위치 끄면 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프리포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다가 프리포즈가 끝났다. 몇 배? 4배 정도 공기가 빠졌다라고 세팅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끝났고요. 기억 니은순이고 세 번째는 보일러를 식혀야 되니까 아니요. 시출 송풍 주전기 밸브 주전기 밸브를 먼저 닫고 밸브를 닫고 송풍을 가해서 보일러를 식히고 그 다음에 급수를 굳이 급수를 빼야 될 필요는 급수가 가장 마지막에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기억이 1번, 니은이 2번, 미음이 3번, 디귿이 4번. 디귿이 4번, 리얼이 5번. 물이 가장 마지막에 나가야 돼. 맞나요? 잠깐만요. 물 빼고 나서 미안합니다. 송풍을 가해야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저도 이거 헷갈리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셨나요? 네. 80번 문제. 전기 보일러에는 몇 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되는가? 몇 개요? 2개 이상. 2번. 81번. 보일러 안전수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안전수위는 우선수위 사용 중 유지해야 될 최저 수명. 안전수위라는 이야기죠. 이 이하로 내려가면 보일러를 정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82번 문제. 보일러 사고 원인 중 취급상 원인이 아닌 것은 취급상 원인이 아니니까 구조상 원인이나 뭐 그렇게 되겠네요. 저수위, 압력 초과, 구조불량, 급처리. 구조불량이네, 그죠? 취급상 원인이 아니니까. 보일러 냉동기 안전관리에서 425페이지 83번 문제. 보일러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는 취급자 부주의네, 이거는. 구조상, 전기압력, 재료, 설계. 설계는 당연히 아니고 재료 구조는 보일러 제작회사의 문제고 전기 발생 압력을 과대하게 만드는 것은 취급자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고 보일러는 거의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가 알아서 과압이 생기면 화력을 줄이고 시킨스 제어로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발생 압력을 과다시키지는 않습니다. 보일러 압력이 과대하면요. 안전밸브가 터지면 소리 되게 크게 납니다. 백고동 소리가 그게 스팀 빼면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옛날에 그 전기기차 빼빼 하는 게 그 스팀 빠져나가는 소리예요. 그걸 소리를 만들어서 호각으로 만든 거예요. 84번 문제 갈게요. 보일러 취급 시 주의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 수면은 중간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맞네요. 점화전에 미온소 가스를 방출시킨다. 프리포지. 누설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당연히 맞고 보일러 저부의 침전물 배출은 부하가 가장 클 때 하는 것이 좋다. 침전물 배출은 운전이 끝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부하가 가장 클 때 하면 보일러 잘 돌아갈 때
그 물 빼놓으면 볼만합니다. 빼는 순간에 뭐가 나오죠? 열었다만 닫았는데 기계실에는 스팀이 꽉 차버려요. 85번 문제. 보일러 내부의 수위가 내려가 과열되었을 때 응급조치 중 타장하지 않은 것은 수위가 내려갔다. 저수위 경보가 떴다. 그럼 뭐 해야 돼? 네. 보일러 운전을 정지해야 되는데 운전 정지 중에 연료 잠그고 송풍기 잠그고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하고 운전 정지하고 그 다음에 급수를 열어서 다량의 물을 안 됩니다. 이거 과열될 때 물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압력이 더 올라갑니다. 고랄 위험이 있으니까 안 쓰고 2번이 정답이고 댐퍼 및 재를 받는 곳의 문을 당연히 뭐 닫아야 될 것 같고 밸브 공급을 중지하고 댐퍼 1차 공기 입구를 차단할 것. 3번 문제는 보일러에 재를 받는 곳이 뭐 석탄 보일러일 때는 쓰는 이야기인데 저는 경험하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다량의 물을 갑자기 공급하면 안 됩니다. 다음 몇 번이요? 2번. 86번. 점화 직전 운전원이 반드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는 뭘 한다? 본래는 착화를 먼저 확인해야 돼. 볼라 켜졌는지 아닌지 불꽃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맞죠? 그 다음에 보일러 수위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두 번째인데 여기는 착화가 안 나와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7번. 보일러가 부식하는 원인으로 적당한 것은 pH가 저하, 산성이에요, 알칼리예요? 그 부적당한 거 pH자 하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4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이 산성, 이쪽이 알칼리성이단 말이에요. 우리 보일러수는 어느 정도를 맞춰야 돼요? 이쪽으로 알칼리성으로 약알칼리로 맞춰준다고. 저번날 9에서 12가 정답이었는데 보통 7.5, 8 정도를 맞춰주는데 그 정답이 제가 아리까긴 합니다만은 부식하면 pH가 저하한다면 산도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식하는 건데 맞네요. 맞는 거고 수중에 함유된 산소가 많으면 당연히 부식합니다. 수중에 함유된 암모니아는 물에 암모니아가 들어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요거를 정답을 하시고 탄산가스가 작용하면 탄산가스 암모니아는 헷갈리네 그죠? 책 몇 번이에요? 3번. 3번으로 하시죠. 암모니아로 할게요. 88번. 보일러의 수위는 수면계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자, 화면 볼게요. 보일러가 이렇게 서 있으면 보일러 끝이나 중간에 압력계가 쇳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쇳덩어리. 그리고 요 안쪽에 유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면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있다고. 이해가시죠? 이 압력계를 낮거나 높게 안다는 이유는 크지 않아요. 요 수면하고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거라서 수면계의 반 정도의 차이 있는 게 가장 적당한 수면이다. 이렇게. 보일러 수면이 아니고 수면계의 수면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면계의 수면은 얼마? 반. 2분의 1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냉동기 안전관리에서 문제 풀이를 마칩니다.